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마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뭐 소셜 임팩트, 뭐 커뮤니티 프로젝트 이런 걸 다 좋다, 많이 들어봤다. 뭐 어디 가면 거의 공통된 단어로 그 사용하더라. 근데 어떻게 확장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이제 상담 때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연구 리서치 이걸 기반으로 소셜 임팩트까지 확장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확장해야 되는 건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가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잡은 게 아우티즘이에요. 그리고 이 연구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연구는 올해 안에 새로운 이제 학생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 제가 보니까 이제 KSF하고 ISF 과학대회 이제 국내 끝판왕,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대회에서 상할 만한 그런 이제 앱스트랙트를 보니까 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얘기 많이 드셨을 거예요. autism 팬데믹 또는 에피데믹을 할 정도로 예전에는 뭐 288명 중에 1명이다. 근데 지금은 심지어는 이제 54대 1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요. 예.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명에 1, 68대 1 해가지고 뭐 36대 1 이런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논쟁스러운 포인트가 여러 개 있는 게 사실 아우티즘이 옛날만큼 그렇게 이제 프리베일을 하지는 않다. 그냥 디텍션 기술이 좋아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윌 스미스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 레이시스트가 더 많은 건 아니다. 인종차별주의자가 더 많은 거 아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또는 유튜브 이런 소셜 미디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노출된 것 뿐이다. 예. 그래서 똑같은 맥락으로 그만큼 디텍션 기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예전랑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늘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유전적인 환경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특히 요즘 늦게 이제 결혼을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디퍼런스 스쿨스가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반박하는 경우인데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만큼 주위에 한 반이 있다면 그 반에서 1명 정도는 ASD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사회적인 문제일까? 집안의 기둥이 흔들릴 정도로 큰 비용이 발생해요. AS가 생기면 첫 번째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 큐어는 없어요. 하지만 사회적인 그런 어시밀레이션을 위하기 위해서 어릴 때 조기 개입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것도 여기 써 막상 7만 원 써있지만 거의 시간당 8만 원, 9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제 구에서 많은 시에서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금방 돈이 나요. 그래서 비용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고 만약에 학생이나 아이가 심각한 자폐 수준이라면 AB의 개념으로 일주일에 거의 40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월로 따지면 거의 300에서 400만 원 이상 될 거예요. 특히 이제 감각 통합이 안 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각 추구를 하는 아이들한테는 감각 통합 그런 활동이나 이런 치료가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폐 이제 사이트나 이런 거 보면 그 문구가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면 이제 ABA나 뭐 발달 장애 뭐 이런 거 언어 치료 하는데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감각을 통합시키는 sensory integration physical therapy가 우선 첫 번째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사회적인 문제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게시판에서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서울 수도권에서 우리 집안 중에 한 명이 이런 AS나 이런 게 있다면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답이 없대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월세로 수도권에 이사를 와가지고 그 치료센터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픔을 고통하시는 경제적인 이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연구에 대한 background intro예요. 그런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조금 alleviate,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가 필요할까?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미술 치료입니다. 몇 년 전에는 저희가 음악 치료를 해가지고 그 높은 대회에 나왔던 뽑혀가지고 이제 좋은 스펙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미술 치료가 좋을 것 같아요. 미술 치료는 지금 특히 미술하는 학생들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본인이 어려서 했던 그 여러 가지 미술들을 다 모아보세요. 그럼 꽤 많은 작품들이 나올 거예요. 퀄리티가 좋든 나쁘든 여러 가지. 우선 그걸 다 모은 다음에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미술 작품이 있다면 그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AI-based evaluation.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펜, 스트로크 그런 거에서 특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데이터 사이언스 개념, 애널리스트 개념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문이 나올 거예요. 1차 초안.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한 이제 실험 대상. 근데 이게 문제인 게 이렇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런 ASD 학생들을 위한 그런 치료를 했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이나 ASD 가지고 있는 또는 이제 아스퍼거 신드롬 그런 걸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실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학생들 수집해가지고 모집해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추천도 안 해드리고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한 4살에서 10살짜리 학생들. 가장 좋은 거는 교회나 성당 끝나고 나서 조그만 소규모 있죠? 그래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집중력 시험이나 또는 visual stimulation, before after 시험 해가지고 어떻게 반응 보이는지.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수가 있죠. 어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착석이 안 된다. 근데 어떤 미술 작품을 오랫동안 노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백그라운드 설명하고 나서 한 10분, 20분 후에 있다가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예전에 비해서 착석하는 그 비율이 높더라. 또는 시선 처리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선 돌아갔는데 어떤 특정 미술 작품 보니까 시선 고정은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재미있게 before after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습니다. 항상 규칙은 3이에요. 신기한 게. 이거는 저하고 선생님들하고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실험했어요. 한번. 실험을 잘 한번 했으면 KSF 동상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실험 설계하고 또다시 보완해가지고 실험을 2번을 해요. 그러면 은상까지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학생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이 3번 해가지고 자료를 실험 데이터를 3번까지 뽑아낼 수 있으면 은상 이상 것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게 곱하기 3의 매직이 제가 대학교 갔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1학년 때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내 수업에서 내 책을 한 번 읽으면 너희들이 아마 C 나올 거다. 2번 읽으면 B 나오고 3번 읽으면 A 나올 거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냥 그거 무시했었어요. 누가 같은 책을 3번 읽고 한 번 읽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근데 이제 3학년 돼가지고 어떤 과목이 물론 제가 좋아했던 과목이지만 그걸 3번 읽으니까 정말 신기하게 A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구나 리서치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곱하기 3 규칙 꼭 기억하세요. 3번 시험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들은 다 의미 없지만 이 항목은 착석이나 집중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바탕으로 가장 좋은 거는 치료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식하는 거예요. 과학적 입증된 거. 근데 이것도 역시 쉽지는 않아요.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연구를 바탕으로 어떤 센터가 그걸 도입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트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센터가 치료가 그런 치료센터에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면 그거 손 놓고 기다려야 되나요? 요새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을 위해서 놀이센터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책이에요. 그냥 뭐 치료센터보다는 일반적인 놀이센터. 굉장히 저렴한 비용, 또 무상으로.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첫 6개월 또는 1년 동안 그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커뮤니티에 대한 이제 인식이나 인지도가 쌓아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구청이나 시청이나 가가지고 바우처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간당 10,000원 정도, 시간당 5,000원. 그 정도의 바우처를 저희 놀이센터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평부모 집안들 출신이에요. 또는 부모님들이 늦게 퇴근해서 늦게 집에 와서 보통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갈 데가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우리 센터에서 지금 미술 선생님하고 열심히 지금 작품 같은 거 만들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우리 바우처 같은 개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확장하는 게 소셜 임팩트예요. 제가 긴 여정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을 압축해가지고 짧은 프레젠테이션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제가 스킵했지만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나왔던 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이 여정이.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그 역할에서 그 사회 문제를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풀 건지 이것을 꾸준하게 끈기 있게 끝까지 이어주는 게 미국 대학교 명문대학교 입학의 요즘 핵심이에요.